한국은 삼면이 모두 바다라서 조개와 굴 같은 다양한 해산물을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생선과 해조류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무척이나 큰 장점이죠. 비록 한국이 삼면이 바다라서 육지는 작고 좁을 수는 있지만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드넓은 바다가 펼쳐지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의 경우에는 신선도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륙 지방에는 이 신선도를 지키기가 힘들어 해산물을 즐기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서해안에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많은 조개구이집이 즐비해 있는데요. 이런 광경을 보면 외국인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해진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에서는 조개가 메인 요리이기보다 맛을 내기 위한 보조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판에 수많은 조개를 올려 구운 뒤 치즈를 솔솔 뿌려 먹어보는 것이 버킷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조개구이 무한리필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기도 하죠. 특히 조개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을 처음 접해본 외국인들의 충격은 한국식 바비큐를 본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어서와 처음이지에 나왔던 데이비드 가족도 이런 조개구이를 보고 감탄하며 진짜 신선하다. 매일 이런 저녁을 먹어야 한다. 신선한 해산물을 받아 옆에서 먹는 게 내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의 조개구이는 많은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한국의 조개는 너무나 신선하다.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식사. 우리는 작은 조개를 파스타에 국물용으로나 먹는데 이렇게 쌓아두고 먹다니 한국인들은 부자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조개가 국물용으로 부적합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조개구이뿐만 아니라 술찜, 짬뽕이나 해물탕과 같은 탕이나 칼국수에 넣으면 그야말로 감칠맛이 뛰어난 요리를 만들 수 있죠. 거기에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 조림을 만들어 짭조름하면서 쫄깃하니 이 반찬 하나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울 수 있을 정도로 끝내주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개나 굴, 낙지, 새우와 같은 풍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역시 갯벌 덕분입니다. 한국의 서해안은 바다와 갯벌이 공존하는 신기하고 생소한 공간인데요.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그다지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큰 돈을 들여서 갯벌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갯벌의 실제 가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실제로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는데요. 2021년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갯벌은 충남 서춘군 갯벌, 전북 고창군 갯벌, 전남의 신안군 다도해섬 갯벌, 보성군 벌교 순천만 갯벌로 총 4군데나 올라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고유종 47종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는 검은머리 물대새, 황새, 흑두루미, 상갱이 등이 있어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갯벌의 등재는 제주도의 용암동굴 등재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져 더 의미가 컸는데요.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갯벌을 이용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가족도 갯벌 체험을 하고 갔는데요. 해양 생물과 바다를 좋아하는 아들 올리버를 위해 선택한 여행이었지만 미국에서 갯벌을 전혀 본 적이 없던 데이비드 가족은 처음 느껴보는 갯벌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개부터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돌멩이인 줄만 알았던 것이 왕조개로 밝혀졌을 때의 그 쾌감은 직접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1997년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1제곱킬로미터에 연간 100만 달러, 약 1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3년에는 갯벌의 가치가 더욱 높아져 1제곱킬로미터에 연간 약 63억 원으로 평가했죠. 한국 갯벌의 전체 면적인 2,500제곱킬로미터로 계산을 해본다면 한국 갯벌의 총 경제적 가치는 무려 16조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년 16조라고 하니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것은 2013년의 조사 결과였으니 10년이 지난 오늘날은 갯벌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갯벌은 탄소 흡수, 자연 정화와 같은 기능까지 있는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노을이 지는 드넓은 갯벌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황홀해 이걸 꼭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갯벌이 더욱 외국인들에게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겐 엄청난 비극이었던 태안기름 유출 사건이었죠. 서해안기름 유출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름 유출 사건은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된 사고로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되었죠. 당시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복구만 100년은 걸릴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려 123만 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된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해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무려 반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이 바다로 달려가 이 사태를 극복해냈고 많은 외국인들은 놀라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칭찬하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낸 우리의 소중한 갯벌과 바다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올 봄부터 여름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칭화대에서 발표한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보면 오염수는 빠르게 퍼져나가 1년이 지나면 한국 바다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동남아 바다와 미국까지 뻗어나가 결국 태평양 전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태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도쿄대학의 세키야 나오야준 교수는 일본과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총 10개국 인터넷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93%로 위험하다. 그 뒤를 이어 중국 87%, 독일 82%, 프랑스 77%, 대만 76%, 미국 74%로 모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36%만이 위험하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때문에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다. 중국도 한국도 조사를 하지 않고 답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오염수와 처리수는 다른 말이다. 우리는 처리수를 내보내는 것이지 방사능 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광고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는 이런 거짓 뉴스를 바로잡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한국은 위안부 문제도 감정적인 뉴스를 내보내더니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일본인들은 이번 오염수 방류를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단순히 처리수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만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일본에서 조개를 둘러싸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바지락을 쿠마모토산으로 위장해 101톤이나 판매한 수산업체 사장이 체포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 3개월에 걸쳐 일본 전국 수산물 판매점 1000여 군데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쿠마모토산이라 이름 붙은 바지락 중 3%만이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과거부터 일본인들은 한국의 수산물을 탐내오긴 했습니다. 특히 여수의 가망만, 보성의 여자만 일대 세조개는 예로부터 그 품질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일제시대에는 수산통 제어종으로 지정될 정도로 일본인들이 탐냈던 식재료였다고 하죠. 정말 일본의 오염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한국산을 찾는 이유가 궁금하기만 한데요. 만약 이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방치를 한다면 소금조차 먹을 수 있을지 의문과 동시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가치 있는 갯벌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